여러분 가구매 해보셨어요? 트래픽도 해보고요. 대행사에서 매일같이 메일도 오고 전화가 계속 와요. 근데 그런 연락을 계속 받다 보면 남들 다 한다는데 막 1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상 큰 돈을 입금하고 진행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안 팔려요. 진짜 답답하시죠? 돈 쓴 만큼 매출이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와요. 지금 안 팔리면 그 상태로 1년 동안 가구매만 트래픽 뭘 해도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유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선행 조건 4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식품을 팔든 화장품을 팔든 가전을 팔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는 달라도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자, 오늘 이 4가지를 다 풀어드리고 잘 팔리는 원리를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셀러멘토 전준혁입니다. 한때 매출 100억도 해보고 지금도 제조사 컨설팅과 예비셀러와 초보셀러 멤버십인 엠캐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셀러이자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상품을 띄울 때 카테고리가 어떤 거든 공통으로 진행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상품, 가격, 썸네일, 상세 페이지, USP 이렇게 4가지. 오늘 들으실 사례는 가상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판매하는 이 개방형 실리콘 빨대 후기가 3220개가 달려있는 이 상품을 그대로 케이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종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입고해서 우리 엠캐터 멤버십 회원분들과 공동 판매 기획하는 제품을 그 전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4개가 없는 채로 가구매로 리뷰 만들고 트래픽 쏴요. 그래도 매출이 안 나와요. 다 시간 낭비고 다 돈 낭비예요. 제가 그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품이 4개 중 어디가 막혀 있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상품은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이건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똑같습니다. 어떤 상품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키워드잖아요. 우리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을 적죠. 그 상품명에 들어간 단어가 바로 키워드예요. 소비자가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야지만 매출이 나니까요. 근데 여기서 95%의 셀러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상품명에 등록한 키워드와 소비자가 실제 검색한 키워드가 다르거든요. 제 상품인 실리콘 빨대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상품명에 실리콘 빨대라고 넣었어요. 썸네일도 클릭이 잘 나오게 만들고 상세 페이지 정성껏 만들었어요. 가구매도 하고 트래픽도 쌌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매출이 없어요. 왜? 고객은 실리콘 빨대로만 검색을 안 해요. 검색량이 3,540번밖에 안 되거든요. 스텐 빨대, 트라이탄 빨대, 다회용 빨대, 유리 빨대, 제사용 빨대, 친환경 빨대, 긴 빨대, 스트로우 이런 걸로 고객들은 검색을 합니다. 내가 상품명에 사용한 키워드 조회수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내 상품과 관련된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검색한 키워드가 내 상품명이 없으니 고객 유입이 안 돼요. 노출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 검색에 왜 실리콘 재질이 아닌 스텐, 트라이탄, 유리 빨대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그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의 검색 의도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내 상품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소비자의 검색 의도로 파악해서 데이터로 다 확인해야 됩니다. 감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툴에 들어가세요. 무료니까요. 거기서 대표님이 생각한 키워드를 입력해봐요. 월 검색량이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매출 차이가 됩니다. 내 키워드 옆에 키워드 2개, 3개 빠져 있으면 유입도 2개, 3개 키워드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상품의 조회수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상품 등록하기 전에 키워드부터 검증하세요.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가격입니다. 어떤 카테고리든 가격은 그냥 평균가, 시장가 보고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품이 고관여 상품인지 저관여 상품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관여 상품이 뭐냐? 고객이 깊이 고민 안 하고 사는 상품이 저관여 상품이에요. 팔토시, 옷걸이, 종이컵 이런 거. 이런 거는 고객이 가격만 봐요. 아무리 내가 가치를 집어넣어도 가격 가치를 못 넘어요. 내가 종이컵 팔면서 배송 방법이나 만든 사람이나 백날 강조해도 경쟁사가 500원 싸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관여 상품에서는 가치 부여로 가격을 올리는 거 크게 안 통합니다.
반면 고관여 상품은요. 안마기, 화장품, 운동기구, 가전, 건강식품, 고객이 한번 사면 오래 쓰고 잘못 사면 후회하는 제품. 이건 가격이 1순위가 아니에요. 가치와 신뢰와 효과가 1순위예요. 여기는 가치 부여가 가능해요. 같은 안마기여도 이건 3년 보증, 의료기기 등급 막 이런 게 붙으면 10만 원 더 받아도 돼요. 그래서 고관여 상품은 상세 페이지가 가격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저관여는 가격 전쟁. 자, 마진을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진을 받으려면 원가가 받쳐줘야 돼요. 고관여는 가치 전쟁이에요. 상세 페이지와 USP와 브랜드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내 상품이 어디 속하는지 모르고 가격 정하잖아요. 평생 매출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썸네일입니다. 자, 첫 번째 상품명을 잡았어요. 검색 결과에 떴어요. 근데 안 팔려요. 왜? 클릭이 안 되니까요. 검색 결과 한 페이지에 상품이 6개, 8개, 막 40개씩 떠요. 고객은 그 중에 많아야 3개에서 5개만 클릭합니다. 나머지 35개는 그냥 마우스를 내려버려요. 즉, 노출은 됐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셀러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 자리예요. 노출은 되는데 통계에 잡히는데 매출은 안 잡혀요. 그러니까 노출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릭되는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쿠팡 가서 보세요. 스마트스토어 가서 보세요. 1페이지 잘 나가는 상품들의 썸네일. 다들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셀러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빨대 썸네일을 몇 번씩 갈아엎으면서 알게 된 거. 바로 클릭되는 썸네일 조건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소비자의 검색 의도를 표현해야 돼요. 개방형 실리콘 빨대는 빨대안이 개방된 상태를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메인 상품 색상과 대비되는 배경이나 글자를 사용해야 돼요. 고객 시선은 강조된 영역으로 먼저 가게 되니까요. 세 번째, 정면 컷이나 활용 컷을 잘 조합해야 돼요. 제품이 있는 이미지보다 실제 활용 컷이 클릭 유도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나도 이렇게 쓰면 좋겠네 라는 상상을 유도 한번 해보세요. 이 셋 중 다른 상품과 차별화가 안 되면 클릭이 안 됩니다. 어떤 사장님이 썸네일 한 장 바꾸고 그 다음 달 매출이 2배나 뛰었어요. 상세 페이지 안 건드렸어요. 썸네일만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썸네일은 광고가 아니에요. 썸네일은 클릭을 유도하는 거고요. 매출 그 자체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세 페이지 USP. 첫 번째 상품명 잡았고, 두 번째 가격 잡았고, 세 번째 썸네일을 클릭했어요. 고객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고객은 한 가지만 봅니다. 이거 내가 살만한 상품인가? 이거 판단하는데 3초도 안 걸려요. 첫 화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상단 그 한 장에서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 고객이 이 상품 보기 전에 검토한 상품이랑 똑같아 보이면 바로 밑에 더보기 버튼 안 눌러요. 그냥 나와버립니다. 여기에서 셀러분들이 진짜 많이 무너집니다. 상세 페이지 내용 정성껏 만들고 사진도 잘 만들고 영상도 넣었는데 고객이 그걸 보러 내려가질 않아요. 상단 한 장에서 바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상세 페이지 후킹 멘트는 USP에서 나옵니다. 자, USP는 고객 판매 제한이라고 하고요. 내 상품만이 경쟁사가 못 주는 약속을 고객에게 하는 겁니다. 이 USP가 없으면 후킹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셀러들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디자이너한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끝이에요. 고객한테 전할 메시지가 없으니까 디자인만 남는 거죠. 이 USP가 잡혀야 USP 그대로 한 줄로 풀어낸 후킹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그 후킹 문구가 상단 첫 화면 메인 카피가 되는 겁니다. 제 상품 빨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리뉴얼을 하면서 직접 바꾼 후킹 문구예요. 자, 리뉴얼 전에는 위생적인 개방형 실리콘 빨대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뉴얼로 빨대 세척 너무 귀찮죠? 쫙 펼쳐서 한 번에 쓱 닦아보세요. 자, 2개 중에 어떤 걸 더보기 누르고 싶어요? 무조건 두 번째죠. 자, 리뉴얼 전에는 USP가 없었어요. 위생 깔끔한 이런 말은 USP가 아니에요. 모두가 쓰는 말은 아무도 안 쓰는 말이에요. 셀러분들 다 똑같은 카피 써요. 리뉴얼 후는 내가 고객한테 주는 혜택이 명확해요. 쫙 펼쳐서 한 변에. 자, 이건 다른 누구도 못 뺏겼어요. 이 개방형 실리콘 빨대만 가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후킹이 먹힙니다. 자, 상세 페이지 상단 후킹. 자, USP 없이는
상세 페이지 상단 못 만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정리부터 하고 그걸 한 줄 후킬 문장으로 풀고 그 후킹 한 줄이 상단의 첫 화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상품 키워드 매칭. 내가 상품명에 쓴 키워드와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일치하는가?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가격. 내 상품이 고관여인가 저관여인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하는가? 가치를 올려야 하는가? 자, 세 번째 썸네일. 노출이 돼도 클릭이 안 되면 유입이 없어요. 유입이 안 되면 매출이 없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후킹, 가독상, 차별화입니다. 자, 네 번째 상세 페이지 상단. 고객 혜택에서 나온 후킹 문구를 3초 안에 쫙 고객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깔려야 다섯 번째, 상세 페이지 내용도 보고 리뷰도 보고 동시에 작성을 해서 구매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제대로 안 깔린 채로 상세 페이지 정성껏 만들고 가구매해서 리뷰 만들어 놓고 트래픽으로 아무리 유입을 만들어도 실제 소비자들은 구매를 안 해요.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가 다 있어도 불이 안 붙으면 요리가 안 되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불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식품 샐러드, 가전 샐러드, 화장품 샐러드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는 달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깔아놓으면 어떤 상품으로 가도 바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 상품이 안 팔리고 있다면 상세 페이지 다시 만들기 전에 이 네 가지 중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세요. 자, 그럼 네 가지 설명드렸죠? 자, 지금 그대로 영상 잠깐 멈추셔도 돼요. 그리고 종이와 펜을 한번 꺼내보세요. 내 상품을 떠올리고 1번부터 4번까지 써보세요. 자, 키워드 데이터 검증했나요? 가격, 고관여, 저관여 분류하고 잡았나요? 썸네일, 후킹과 가독성과 차별화가 있나요? 상세 페이지 상단, USB 한 줄 후킹이 딱 박혀 있나요? 하나라도 안 나오면 거기가 매출이 새는 구멍입니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상세 페이지부터 다시 만들지 말고요. 가구매 더 하지 마세요. 리뷰 더 만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트래픽 더 쏘지 마세요. 이 네 가지를 갖춘 다음에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이 개방형 실리콘 빨대 리뉴얼 후에 어떻게 판매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결과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있는 신청 폼에 써주시면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의 요약본 보내드리고 신청서 안에 상품 URL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제가 직접 이 네 가지를 분석한 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셀러멘터 전준혁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카테고리만 다를 뿐. 자, 고객님들이 잘 파시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갑니다.